다시 정리를 하면 대치동 초등학생들처럼 아주 많이 선행을 해도 고등학교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첫 번째는 선행을 시작한 그 시점에서 내가 필요한 그 기억이 필요한 이 시점 사이에 반복하는 횟수가 충분해야 된다. 약간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은 훨씬 더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표현에다가 추가로 그 문제를 더 빨리 풀어서 시험 시간 안에 다른 문제한테 지장을 안 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한 5분 정도 걸리겠지만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30초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풀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빨리 풀어서 맞추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대치동처럼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이제 막 고등학교 것까지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성적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는 결국에는 기억력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학은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수학은 그냥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데 그냥 수학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는 저는 보는데, 입시 수학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따기 위한 수학만큼은 분명히 이거는 암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암기라는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표현을 할 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바타 1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아바타 1은 어땠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대답을 했고 스토리를 분명히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바타 2를 개봉을 했을 때 1편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편 줄거리를 살짝 보고 누가 나쁜 놈인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년 뒤에 아바타 1에 대한 내용을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다 틀렸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10년이 지났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 약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해를 했다는 표현도 내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필요한 그 특정 시점,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10년 뒤에 아바타 1을 설명할 수 있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만약에 인정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이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보다는 암기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더 단어적으로는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내가 시험 보는 그 시점에 만드는 그 행동, 저는 그거를 암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내가 오늘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쳐도 내가 볼 시험 그 시점에, 내가 봐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필요한 기억력을, 내가 필요한 그 기억을 만약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됐다라는 거를 저는 이해가 안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암기가 덜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 입시 수학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 얘기는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1년치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1년 뒤에도 내 암기력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업한 그 내용이 1년 뒤에 기억이 나야 되는 그 상태, 그게 이 선행으로서의 필요성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1년 전에 수업을 했어요. 그럼 1년 뒤에 내가 그 기억이 필요해요.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떤 반복도 하지 않을 거냐,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반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혹은 반복을 내가 필요한 만큼 할 거냐, 혹은 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못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종착지에 내 기억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행이라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개념을 오늘 이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개념을 다시 필요하게 되기 그 전까지 얼마나 반복해야 될 거냐, 약간 이게 결국에는 선행이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성공을 못하냐의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규칙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그 직전에 내가 다시
그 기억이 필요한 그 시점에 어떤 반복 횟수를 몰아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행이라는 게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오늘 선행을 했냐 안 했냐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오늘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그 기억이 필요한 그 시점 요 사이에 얼마나 내가 내 능력만큼의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반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해를 하면 이 중간에 내가 그걸 다시 백지에다 써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좀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내용을 다시 듣게 된다든지 약간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미 이때 배웠던 그 선행을 다시 반복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그 개념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 특정 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쭉 기억을 계속 까먹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딱 시험을 봤더니 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기억이 없으니까 선행을 이 시점에 있었던 그 선행을 나는 잘못했다. 역시 선행은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요때 선행을 했을 때 아예 처음에 안 배웠던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 친구가 학습 속도가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명을 해도 어떤 학생은 20분 만에 끝나는데 어떤 학생은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라는 평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객관적이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당연히 그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치만 미리 했던 학생이 혹은 그거랑 비슷한 개념들을 학습한 학생이 같은 시점에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혹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는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표현하던가 아니면 암묵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 배울 그 지식보다 더 미리 완전히 똑같은 지식을 그 예전에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지식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다시 기억에서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빠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국에 선행을 한다는 그거는, 선행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시점, 기억이 나기 그 전 이 시점 안에서 얼마나 내가 많이 반복을 할 거냐, 약간 이런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뭐냐면 요 특정 시점,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만 하면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시험 보기 전 직전에 기억할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봐야 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특정한 시점 직전에 해야 될 다른 암기 과목들을 차라리 하시고 이해를 통해서 훨씬 더 길게 기억을 남기게 할 수 있는 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을 오히려 더 미리 해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전략적으로는 이제 사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기억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선행이다. 기억을 남기는 게 선행이다. 내가 얼만큼 1년짜리 기억을 남길 거냐, 2년짜리 기억을 남길 거냐에 따라서 내가 1년 선행, 2년 선행, 그리고 중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복들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냥 쭉 밀고 나간다. 1년짜리 선행을 해봤더니 애가 이해를 한다. 2년 뒤에 배울 선행을 했더니 애가 또 이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2년 선행, 3년 선행을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다시 기억을 반복시키는 그 개념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특정 시점, 우리가 필요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억이 필요한 그 시점까지 도달했을 때 어쩌면 그 선행이 상당히 쓸모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선행을 시작한 그 시점,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는 그 기억이 필요한 그 시점, 그 사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선행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시험이랑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이랑 이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정도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초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원평가가 막 5개, 6개다, 한 학기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초등학교에 한 단원을 100점 받는 데에 필요한 어떤 기억력이라는 거는 한 2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5단원이나 6단원 정도 만약에 이제 한 학기 동안 나간다고 하면은 2주 정도 내가 2주 안에 배웠던 그 기억력만 잘 있으면 그러면 아이는 이제 100점을 받을 수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그 정도 기억력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보는 이 수학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연산 능력을 이제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푸는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거의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근데 중등 수학으로 일단 넘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억력이 일단은 2주에서 2달짜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의 기억을 잘 해놔야 이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는 데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연산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이제 풀이 과정, 그러니까 풀이를 쓰는 시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문제를 이제 5분 안에 풀었다. 그러면은 이제 맞췄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분에서 2분 30초, 그러니까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풀게 되는데,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업 시간 안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분에서 길어봐야 2분 30초 안에 이제 한 문제씩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5분 동안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문제 풀 시간을 이 한 문제 때문에 깎아먹었다는 얘기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다고 해도 2분 안쪽으로 반복을 해서 넣어놓지 않으면, 내가 오늘 5분 동안 풀었는데 그걸 연습해서 4분, 연습해서 3분, 연습해서 2분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험 성적에는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다가 플러스 반복을 해서 빠르게 풀 수 있냐 없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했는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 그랬는데 점수는 안 나오네. 선행은 쓸모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고등학교의 고난이도 문제라는 건 결국에 중학교 개념을 가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 물어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중학교 3년치의 개념을 이 학생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생은 2달짜리의 고등학교 개념에다가 그 다음에 3년짜리의 중학교 개념을 동시에 알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순간적으로 풀 수 있는, 내가 문제를 보면은 바로 2분에서 2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선행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행을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면 한 문제당 5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5분 안에 다. 5분 안에 고등학교 있는 문제를 내가 만약에 다 풀 수 있는데 그냥 5분이 걸려. 무조건 쉽든 어렵든 만약에 5분이 걸린 학생이 있다. 그러면 선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야,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만약 얘가 한 문제당 그냥 무조건 5분 동안 푼다고 하면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문제당 5분씩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10문제 풀면 50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잘해봐야 50점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선행이라는 거를 얘는 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선행을 잘 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 친구는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줄이는 노력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개념을 하고 중학교 거 기억 안 나니까 다시 중학교 개념하고 약간 이럴 시간에 이 친구는 그냥 연산만 주장창 그냥 반복해가지고 시간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개념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그런 작업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장착을 하는데, 그거를 개념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대치동 초등학생들처럼 아주 많이 선행을 해도 고등학교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첫 번째는 선행을 시작한 그 시점에서 내가 필요한, 그 기억이 필요한 이 시점 사이에 반복하는 횟수가 충분해야 된다. 약간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은 훨씬 더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표현에다가 추가로 그 문제를 더 빨리 풀어서 시험 시간 안에 다른 문제한테 지장을 안 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한 5분 정도 걸리겠지만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30초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풀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빨리 풀어서 맞추는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